그럼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셨나요? 네네네. 실제로 노마드인가요? 아, 노가다예요. 안녕하세요. 퍼센티 잭슨입니다. 오늘은 퍼센티를 사용해서 직접 매출이 되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시작해서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 30대. 네. 되게 어려 보이신데, 대표님. 아닙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그럼 퍼센티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퍼센티는 사실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아마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블로그? 네, 블로그에서 이제 홍보를 했던 거를 제가 보고 거기서 이제 퍼센티에 뭐 추천인을 하면 할인된다 뭐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제 타고 들어가서 퍼센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할인 받으셨나요? 네, 할인 받았어요. 지금 블로그에 뭐 파워 블로그 분들이나 그분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퍼센티만 쳐도 할인되는 제휴 코드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제휴 코드를 쓰시거나 저희 제가 만든 잭슨 코드가 있거든요. 네, JACKSON을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에 넣어주시면은 거기 또 할인되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매 대행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을까요? 구매 대행은 사실 어떻게 하면은 해외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었고 이 노트북만 있으면은 뭐 어디든 갈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직장 다니면서 잠깐 뭐 일주일, 2주, 3주 정도 이렇게 시간 될 때 아예 저기 해외를 나갔거든요. 나가가지고 직접 해보니까 진짜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다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더 이렇게 깊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셨나요? 네네네. 실제로 노마드인가요? 아, 노가다예요. 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노트북 하나로 해외로 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즐겁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디 가서 하는 건 제약은 안 받지만 맞아요. 진짜 디지털 노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딱 10개월 됐거든요. 아, 10개월? 네네. 10개월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10개월 차인 것 같아요. 그럼 10개월 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어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초보 셀러긴 한데 제일 어려운 거는 배송비 무게를 측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제가 주력하는 상품들은 크무비라고 해서 부피라든지 무게가 되게 큰 상품이 꽤 잘 나가는 편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무게를 측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중국 판매자한테 무게가 얼마냐고 물어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사이즈 대충은 이 정도일 거라는 감을 잡고 이제 넣긴 했는데 그러다 보면 꼭 역마진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혹시 배송비 조금만 더 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거의 열에 8건 정도는 알겠다고 하시고 추가로 입금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다시 하는 거죠. 배송비를 수정.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이 사이즈는 금액이 나가겠다라는 게 감이 와서 요즘은 거의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역마진이 나는 게 배송비입니다. 네, 배송비에서 역마진이 나는데 사실 그 배송비 같은 거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이 좀 팔아봐야 돼요. 판매를 많이 해보셔야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제가 배송비를 측정할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팁을 좀 드리자면은 한 손으로 드는 거는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두 손으로 드는 거는 이제 30,000원에서 한 70,000원 정도. 그 이상은 제가 100,000원 정도로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송비 제가 뭐 10,000원에서 30,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 경쟁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세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가격 경쟁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만 조금 있지 다른 마켓은 없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가격 경쟁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것까지 다 맞추면은 상품 업로드 하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이 업이 가격 경쟁을 위한 또 그런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또 구매 대행의 장점이거든요. 국내 위탁은 가격 경쟁을 좀 많이 받는데 해외 구매 대행 업은 별로 받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넉넉하게 얘 배송비가 10,000원이면은 저는 한 뭐 15,000원 정도로 넣으라고 하거든요. 좀 넉넉하게. 그 5,000원 정도 뭐 더 올린다고 해도 판매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전 지금 10개월 차인데 매출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나오고 1,500에서 있어요. 2,000. 네네네. 뭐 더 최대 많이 번 거는 뭐 한 3,000까지 되는데 그냥 3,000까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아. 그냥 한 1,500에서 2,000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는 고정 매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한 5개월째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크무비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 이거 하면 하나 팔 때마다 그래도 마진이 좀 높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마켓에서 밀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빅파워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힘들죠. 네네. 건건이를 좀 크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인데 그런 빅파워가 되려고 하면 건수가 중요한데 크무비들은 그냥 하나 두 개는 팔리지만 뭐 100개가 팔리진 않으니까 항상 그 스마트 스토어에 빅파워 조건이 안 되지만 매출 조건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좀 바꿔서 크무비가 아니더라도 좀 잘 팔릴 만한 거 혹은 제품을 하나가 살 수 없고 여러 개를 사야지만 완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일이요. 타일 같은 거는 인테리어 타일은 하나만 안 사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10평이라고 하면 그 10평에다 타일을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대량으로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단가가 낮은데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서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전략, 괜찮은 전략인데요. 빅파워나 파워를 빨리 달성을 하려면은, 저도 저만의 전략이 있는데, 그러니까 잔잔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대표님처럼 크무비, 그걸로 매출을 어느 정도 채우고, 10,000원, 20,000원짜리, 예, 이런 것들이 진짜 잘 팔리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마진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건데, 이걸로 그냥 건수 채우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빅파워를 만들었어요. 예. 마케팅 같은 것은 따로 안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능숙한 것도 아니고 정말 초보이기 때문에 따로 그 마케팅도 광고도 하지 않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분만 꾸준히 이렇게 올려주고 그냥 CS 같은 전화 그런 것만 좀 잘 받아도 매출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아요. 하긴 마케팅을 처음에 하는 것보다 저는 판매가 좀 더 된 그런 상품에서 마케팅을 조금씩 하는 게 좋다고는 보거든요. 그 구매 대행의 또 특성상 마케팅을 안 해도 상품 업로드 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보다는 업로드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뭐 그렇게 마케팅 안 해도 상품 문의를 할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영업을 하죠. 뭐 더 사실 거 없냐. 혹은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책상은 뭐 새 건데 의자는 새 거 안 사시나요? 이렇게 그냥 뭔가 그런 식으로 영업을 좀 하면은 원래 그 사람이 하나 살 것도 여러 개를 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팔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CS도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CS가 두려워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 전화를 한 이유는 그래도 좀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고 싶은 니즈가 있고 이 제품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뭐 CS를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켓 같은 거는 다 입점해서 업로드를 하고 계실까요? 네네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인 받아가지고 입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롯데온이라든지 뭐 위메프는
거의 좀 안 나온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있는 게 저는 좀 마음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뿌릴 거 그냥 모든 마켓에 다 열려 있는 게 하나라도 좋다 생각해가지고 모든 마켓에 다 입점은 해 있는 상태예요. 모든 이게 퍼센트에서 버튼 하나로 모든 마켓에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네네. 네, 무조건 입점을 해서 모든 마켓에 업로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하루에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조금 타이트해요. 타이트한 이유가 일단 제가 목표하는 매출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은 전업이지만 뭐 조금 벌 게 아니고 좀 장기전으로 하려고 하면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보통 그냥 평일 월 금은 항상 한 15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요. 네, 거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네. 역시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하루에 2-3시간 해서 매출을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것도 사업이고 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만큼 매출이 상승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에 맞는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는 이제 개개인의 몫인데 그래도 좀 오래 앉아 있으면서 상품을 많이 업로드 하시는 게 이 업은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보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걸 또 자동화로도 시킬 수 있거든요. 구매 대행을 자동화로 시키기도 좋아서 저희가 뭐 상품 소싱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거든요.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라서 이거를 자동화로 시켜서 이제 다른 이제 본업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거나 뭐 브랜딩을 준비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수는 지금 몇 개이고 하루에 상품 수는 몇 개 업로드하고 계실까요? 상품 수는 지금 한 2만 개 조금 넘는 2만 개?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루에 업로드 하는 거는 거의 150개에서 150개? 200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제가 다 못하고요. 그쵸. 네, 저는 지금 직원을 뽑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직원이 하는 그 양만큼 저는 이제 어떻게 사업을 좀 더 마케팅 쪽이나 그런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이제 그런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막 이제 알바나 직원들을 뽑아서 그 인적 레버리지를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와, 진짜 굉장히 진짜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적 레버리지. 예, 알바분이 고용을 해서 같은 작업은 인력을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채용을 해서 이제 대표님들은 또 다른 업을 좀 더 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고 또 그 반복되는 작업은 알바분을 고용을 해서 하시는 게 진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출이 나실 때 순이익으로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한 매출 한 200-300 정도 났을 때 저는 그때부터 알바를 썼거든요. 건당으로 무조건 건당으로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업로드 건당으로 해봤지만 업로드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초반에 1시간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질려요, 이 업로드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건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예를 들어서 150개를 보통 평일엔 올리고 있는데 150개 중에 100개 정도는 팔렸던 상품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네네. 100개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50개 정도는 제가 직접 그 시즌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6, 7, 8월은 또 여름을 준비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유독 많이 팔리는 키워드라든지 제품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제가 한 50개 정도는 따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100개 정도는 벤치마킹하고 50개 정도는 계절성인 시즌성을 해버리면은 굳이 시즌만 올렸을 때 단점은 제 매출이 들쭉날쭉하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잘 팔리고 있는 원래 매출이 나고 있는 제품들을 깔아놓으면은 그래서 제 매출이 항상 좀 일정하기도 하고 시즌 때문에 터지는 날이 있는데 떨어지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유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밸런스를 좀 맞게. 그럼 소싱의 위주는 거의 시즌성, 계절성이랑 네네. 팔렸던 상품을 다시 대표님이 판다. 네. 팔렸던 제품을
파는 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라서 아, 그쵸. 네, 이 방법이 사실 유입이 좀 빨리 되긴 해요. 네. 매번 구매 대행이 레드오션 어렵다. 지금 시작하면 매출이 안 나온다. 지금 끝물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제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 걸 느끼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결코 이게 완전히 들어서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하실 수는 있는데 얼마나 꾸준하게 엉덩이 힘으로 버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저는 이 시장에 아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긴 레드오션을 접근을 해서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영위해 나갈지 그거는 사실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고깃집을 창업을 하더라도 고깃집 지금 바로 나가도 3-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가 있다고 해도 이게 뭐 자기 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노하우나 그걸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특징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막 그렇게 막 격차가 벌어지진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거는 요즘에는 다 기본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진짜 당연한 거고 이제 좀 독특한 거 자신만의 좀 색깔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구매 대행만 하시고 계신데 네. 추후에 뭐 다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그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이거를 좀 자동화 시키는 게 사실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지금은 2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뭐 주문 처리라든지 소싱하는 것까지의 직원을 뽑을 때까지 매출을 좀 올릴 계획인데 그 정도가 됐을 땐 거의 한 90% 정도는 자동화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냥 뭐 알바들이나 직원들 피드백하는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됐을 때는 또 다르게 자동화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가 있는지를 찾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지금의 목표는 90% 정도는 자동화 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구매 대행은 또 자동화 시키기가 좀 쉬워서 자동화를 시켜놓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집중하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통용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멘탈과 그리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주말에 나가지 않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날씨에 흔들리지 않고 주말에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멘탈 진짜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멘탈 관리만 좀 잘 하시고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시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빅셀러들처럼 잘 이렇게 매출이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멘탈 관리. 네. 멘탈 관리 중요하고 이제 남들 놀고 싶을 때 안 놀고 진짜 책상에 앉아서 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도 똑같잖아요. 남들은 진짜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진짜 술 먹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진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마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진짜 믿거든요. 처음에는 뭐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없을지언정 이게 장기간으로 쌓이면은 처음에 노력했던 게 결국에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놀아봤잖아요. 놀아봤고 그쵸. 주말에 잠도 오래 자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런 날은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오늘 하루 그냥 툭 넘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충분히 전전전 세월에 다 느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안다면은
저는 지금 주말에 나가지 않고 업로드를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게 요즘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표님이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저 또래거든요. 예. 네. 제가 매번 인터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 대부분이 제 또래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자극을 받고 예,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를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배우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오히려 진짜 많이 배워요. 예, 그분들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만큼 놀았다고 하시는데 노는 데는 끝이 없긴 합니다. 맞아요. 예, 잠은 또 계속 자고 싶고 맞아요. 주말에 푹 쉬고 싶고 한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들 열심히 하는 거라서 대표님들도 불안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하시는 성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도 잭슨님 프로젝트 이용하면서 너무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네.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나랑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되게 능력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한 번은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매출 인증하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진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전 너무 감동받습니다. 네네. 다음에도 뭐 매출을 좀 더 많이 나오시거나 또 다른 사업을 또 확장했을 때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실 때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네, 대표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